안녕하세요. 앞으로 1년, 2년이 지나면 주택의 그 담보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매가 급증하고 그 집값이 거래가 집이 이제 부동산이 이제 거래가 안 되면 이제 점점 그 부동산 그 담보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출자들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될 겁니다.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죠. 예. 집값 하락하면 예. 집값 하락하게 되면 집값 하락으로 인한 그 일부 금액 상한이 이제 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9억짜리 집을 5억 대출 끼고 샀어요. 근데 7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LTV 대출 금액의 비율인 담보 인정 비율이 100%가 넘는다고 얘기하면 상환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장 LTV 초과 금액의 절반인 8천만 원의 반인 이제 4천만 원은 우선 상환하라고, 그래야 대출 연장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9억짜리가 7억 됐으니까 7, 6, 42 이러면 4억 2천인 거잖아요. 그럼 8천만 원이 이제 오바인 거죠. 그 8천만 원에 대해서 반은 바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저축은행 다니고 새마을금고동 찾아다니면서 돈 융통하러 이제 다니느라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LTV 수준 60% 이내가 아니고 70%, 80%로 이제 올라가니까 당장 10%, 20% 늘어난 부분 관련해서 상한 요구를 이제 은행에서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미래 손실을 예상해서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일시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최근에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죠. 상품이. 왜 그럴까요? 사실상 빚낸 사람들에게 장기 대출, 40년짜리 대출을 떠넘기려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 그로 인한 대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냥 흘려드릴 수 없는 얘기죠. 이자가 급등해가지고 이자 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원리금 상환하라가 아니라 갑자기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면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라고 얘기하면 이제 죽는 거죠. 이걸 뭐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은행한테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일에 내몰리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쉽지 않죠. 아쉽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감당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뭐 집값이 뭐 몇 억이다 얼마나 올랐다라고 하지만 지금 주변 상황들은 부동산 시장에 매우 안 좋은 요인들밖에 없죠. 너무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강해지면, 충격이 강해지면 빚을 진 사람들이 대거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2년, 23년, 24년, 25년. 앞으로 5년. 최소 5년이라고 합니다. 최대 5년이 아니고 최소 5년 동안 잘 견디고 잘 버텨야 그 다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몰락하고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죠. 두려움도 있습니다. 위선과 가식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대통령을 믿어서도 안 되고 정치인을 믿어서도 안 되고 기업인들의 얘기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얘기도 못 믿는 세상이 돼버렸죠. 절대로 진실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 생각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죠. 올해 1,500원 돌파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주가도 2, 3년 안에 1,50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1,500이 아니라 1,400, 1,300, 1,200까지 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닥치는 거죠. 금방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달러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감당이 안 될 거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 되면 DSR 1억 원 이상 대출자들 엄청 힘들어집니다. 사실상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DSR 2차 실행하면 1억 이상 대출에 적용됩니다. 빚 내기 어렵습니다. 대출 금지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또 원리 검사 안 해야 됩니다. 600만 금융노예가 이제 은행들에게 잡힌 물고기라는 걸 더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집을 사야 된다, 부동산을 사야 된다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언론은 지금도. 현실이 엉망이죠. 사상 최대 월세 체납이 있고 종부세를 못 내고 있고 시중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된다고 허덕인다고 얘기하는 이 시국에 현실은 엉망이죠. 개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난린데 뭐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악재 정도로 그냥 인식하는 경매꾼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렇게 허둥지둥거리고 대응 못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모습. 뭔가 싶은 거죠. 뭔가. 국민의 소득을 강탈하기 위한 개수작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겪었습니다. 이제 투기한 이들, 영끌한 이들은 끝났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 떨어졌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겠습니까? 참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월급의 70에서 90%를 주택 구입 자금으로 내야 되는데 생활이 될까요? 절대로 아르바이트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죠. 투잡 안 하면 안 되죠. 투잡만 해서 지내면 또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쓰리잡 포잡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퇴근하고 나서도 곧바로 다시 출근해야 되는 거죠. 출근 퇴근 출근 퇴근. 이게 이틀이 아니라 하루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출퇴근을 몇 번씩 반복해야 되는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뭐 주식 투자한 1,500만 명도 코스피 하락으로 지옥행 행렬에 들어서 있다고 하는데 망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중금리 대출로 시달리는 꽤 많은 이들을 우리는 목격할 것 같습니다.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하고 더 빚지지 않게끔 더 악착같이 지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고 잘 견디고 잘 헤쳐나가려면 뭐다?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기업 부채, 부동산 거품, 각종 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참 지금은요. 어느 나라인지 얘기하지 않고 기업 부채가 심각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심합니다. 가계 부채도 심각합니다. 적자가 심각합니다. 이러면 한국 얘기야, 중국 얘기야, 미국 얘기야. 막 되게 헷갈리잖아요. 지금 해당되는 모든 상당수의 나라들이 지금 그 지경에 이제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 지경에. 이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고 뭐고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힘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이야 자기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국이니까 자기한테 다 빨려들게 하는 거죠.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참 씁쓸하고 참 답답하죠. 앞으로 세금만 더 늘어날 거고 현실은 더 생지옥이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생지옥이 열리는 거죠. 환율 급등하고 부동산 분위기 띄워도 부동산 시장 침체되고 일본이
한국의 미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점점 더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빚내서 무리하게 다주택자들이 궁지에 몰리고 빚내서 주식안이들이 몰락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죠. 절대 쉽지 않은 시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